자, 또 대표적인 예로 물순환, 즉 수문순환의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순환이나 수문순환은 이 지구상의 물이 바다에 대부분 있지만 이것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돼서 돌아다니다가 비나 눈이 돼서 또 육삭이나 바다로 흘러내리고 그것이 또 지하수와 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이런 물의 사이클, 물 순환을 말합니다. 수문 순환인데 이 수문 순환도 기후가 바뀌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대부분의 열이 흡수된 이 해양에 바닷물의 수온 자체가 바뀌니까 바닷물의 수온이 달라진다는 것은 대기를 데우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수증기 공급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해진 바닷물이 한 곳에 정체돼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곳을 또 데우고 식히고 하면서 지구의 물순환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엘니뇨라고 알려진 이런 현상 같은 경우도 바닷물의 수온 분포가 특히 열대 태평양 바다의 수온 분포가 변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열대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많이 따뜻해지게 되면 그쪽에서 증발이 우세하고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서 그 사막이었던 비가 잘 오지 않던 캘리포니아라든가 페루라든가 이런 아메리카 대륙의 서부에 비가 많이 오게 되고 반대로 비가 원래 잘 오던 인도네시아의 열대 우림에는 비가 잘 안 오고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많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강수 패턴을 교란시키는 것이 바로 바다의 수온 분포인 것인데요. 태평양에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도양에서 바닷물 수온 분포가 달라지면서 역시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수증기를 공급하고 또 수증기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달라지면서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종종 보고가 되는데요. 2019년도에 인도양에서 이례적인 수온 분포를 보였던 수온 분포가 이례적으로 나타났던 기간이 있는데요. 그 2019년 가을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호주에는 극단적인 가뭄이 나타나게 됐고요. 반대로 인도양의 서부에 있는 동아프리카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제 홍수가 나고 했던 그런 이상 기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그 호주의 가뭄은 그냥 비만 안 오고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바싹 마른 이 대지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이 불이 번지기 때문에 산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산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사람이 끌 수 있는 정도의 산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호주의 모든 주가 다 산불로 뒤덮이게 되고 2019년 가을부터 시작된 이 산불이 해가 바뀌어서 2020년이 돼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또 코알라라든가 캥거루라든가 각종 야생 동물들이 다 죽게 되고 또 나무들이 산림이 어마어마하게 타게 되면서 탄소를 흡수해주던 산림이 다 타게 되니까 다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호주의 이런 극단적인 그런 산불 2019년과 20년에 생겼던 그 이유도 이 바닷물의 수온 분포, 특히 인도양의 수온 분포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수문순환, 이 물순환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2020년 여름이 되면 그 동아시아에 이례적으로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중국 남부지방, 특히 양자강 유역 이런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때문에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2022년에도 파키스탄 같은 곳에 이례적으로 너무 많은 비가 오면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고 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수문순환의 변화가 바뀌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손실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는 기후에 우리 인류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죠. 자, 지구의 건강검진 결과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빙상입니다. 빙상이라고 하면 빙하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특히 대륙에 거대한 규모로 5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아주 큰 규모로 대륙에 쌓여 있는 빙하를 우리가 빙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빙상이 빠르게 녹아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구상의 빙하는 물론 만년설도 있고 아까 북극해 해빙도 있고 여러 형태로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의 빙하는 대륙 빙상 형태로 그린란드와 남극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린란드 빙상, 남극 빙상 거기에 수천 미터 두께의 이런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 빙상이 있는데 특히 남극 대륙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빙하가 있죠. 근데 이 빙상이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열이 축적이 되니까 빠르게 녹아서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라지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이것도 역시 과학적인 팩트를 위해서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빙하 두께를 계속 측정하고 2002년부터 빙하 두께를 계속 감시를 하면서 빙하가 점점 얇아지고 있고 그 사라지고 있는 총 양을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2,810억 톤 정도의 비율로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2,810억 톤은 너무나도 큰 수치라서 피부로 느끼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로 대략 나누어 보면 1년에 36톤 정도, 그러니까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3톤 정도. 그러니까 그린란드에서 매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3톤의 얼음을 없애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3톤 트럭에 그린란드 얼음을 가득 싣고 바다에다가 그거를 녹여서 옮기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매달 3톤씩 측정을 시작한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그렇게 사라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린란드 빙상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게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갔으니까 바닷물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극 대륙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린란드에서 사라지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1년에 1250억 톤 정도씩 비율로 사라지고 있는데, 근데 남극은 그린란드하고 다르게 특정 지역에 빠르게 그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모여 있습니다. 즉 그 남극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남극대를 우리가 서남극이라고 하는데, 이 서남극에 있는 빙하 중에서 스웨이트 빙하라는 그 빙하는 유독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녹죠. 그래서 이 남극에서는 그 특정 지역에 집중돼서 스웨이트 빙하에 집중돼서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데, 스웨이트 빙하가 완전히 그 사라지게 되면 그 안쪽에 있던 서남극 전체 빙상이 다 스웨이트 빙하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빙상의 이 코르크마개 같은 역할을 하는 빙하라서 이게 뽑히면 안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온다 해서 이 빙하가 녹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여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가 운명의 날 빙하라고 불리는 이유죠. 자, 바닷물의 양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해수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 문제로 또 이어지는데요. 근데 사실 남극에 또 그다음에 그린란드의 이 빙상이 녹지 않아도 해수면은 이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의 온난화,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온이 올라가면 열 팽창 효과 때문에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은 이미 수온이 올라가는 효과 때문에 이미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온 상승 효과에 더해서 육지에 있던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이 해수면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지구 평균 해수면을 과거 114년 동안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 평균 해수면이 실제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빨라지고 있죠. 1900년부터 1930년 기간에는 1년에 0.6mm씩 올라가는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속도였다고 하면 1930년에서 1992년까지는 연간 1.4mm 속도로 올라가고 1993년 이후로는 연간 0.6mm, 연간 3.3mm 이런 속도로 몇 배나 더 빨라진 속도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년에 몇 미리 그러면 얼마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역시 기후와 기상을 구분하듯이 기후에서의 1도처럼 이것도 장기간의 평균 상태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해수면이 변하는데 그 해수면의 변화가 평균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부터 변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태풍이 와서 해일로 해안가 저지대에 어떤 침수 피해를 줄 때에도 평균 해수면이 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좀 더 내륙 안쪽으로 깊숙하게 대도시까지도 태풍 피해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 지구 평균 해수면이 점점점 그 올라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운명의 날 빙하라고 부르는 이 스웨이트 빙하가 녹는 것은 기온이 높아서 녹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의 어느 점보다도 높은 수온을 가지는 이 바닷물이 빙하의 아랫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녹이기 때문에 이 빙하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쌓여있는 빙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돌발 붕괴를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발 붕괴를 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면서 쪼개지고, 우리가 마치 사탕을 깨물어 먹으면 빨리 녹는 것처럼 잘게 쪼개져서 바다에 있게 되면 금방 녹아서 다 해수면을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안쪽에 있던 빙하까지 다 흘러나와서 서남극 빙상 전체가 녹게 되면은 해수면을 거의 5m 이상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수면이 평균 해수면이 5m나 올라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해수면 상승에 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죠. 자, 지금까지 주로 물리적인 건강검진 결과를 말씀드렸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화학적인 건강검진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열이 바다에 많이 흡수되면서 바닷물에 수온이 올라간 걸 말씀드렸는데 이 바다가 열만 흡수한 게 아닙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는데 그 이산화탄소도 바다에 많이 흡수가 되는 것이죠. 바다가 이산화탄소 흡수를 안 해줬으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더 빨리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다에 녹은 이 이산화탄소가 물과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탄산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바닷물의 산도, pH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pH를 낮추고 있죠. 그래서 바닷물 자체는 산성이 아니고 염기성인데 pH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물이 산성화된다. 해양 산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 산성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다에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가 해양 산성화를 일으키고 이 해양 산성화되고 있는 바다 속에서는 해양 생물들 중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이 칼슘 골격을 갖는 그런 생물들은 이 골격에서부터 칼슘이 빠져나가서 이 탄산염과 반응해서 탄산칼슘을 만들기 때문에 골격에서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죠. 뼈가 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소라라든가 갑각류라든가 이런 해양 생물들이 해양 산성화로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바닷속의 탄소 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바닷속의 산소 농도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의 탄소 농도는 증가하고 바닷속의 산소 농도는 줄어들고 있는데 바닷속의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 호흡을 하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완전히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지는 이 극단적으로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바다, 우리가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데드존,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많이 보고되고 있고 그런 데드존, 죽음의 바다에서 수십만 마리의 생물들이 죽어 있는 이런 것들이 종종 목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닷속에 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pH 산도는 낮아지고 그래서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고 또 전체적으로 산소 농도가 줄어들고 하면서 해양 생태계가 지금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건강검진 결과, 지구의 건강검진 결과를 지구 온난화 외에도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검진 결과를 종합 판정을 하게 되면 결국 말기암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 지구의 상태는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많이 배출한 탄소로 인해서 암을 진단받았다. 그것도 말기암을 진단받았다.